안녕하세요. 수다몽덕 귀질스토리입니다. 1596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정류재란이 일어나기 전 이 휴전기간 동안 조선은 여전히 전쟁의 후유증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선조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 가득 찼죠. 선조가 무능한 왕이었기에 이런 전란을 겪게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밀란과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규모가 가장 크고 파장이 컸던 반란은 이몽학의 난이었습니다. 이몽학은 충남 부여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지역으로 낙향을 한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왕족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첩이었기에 이몽학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없었죠. 서자로 태어난 불만 때문인지 품행이 바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몽학은 불량하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난 이후에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같은 서자 출신 한현을 만나 함께 다니게 됩니다. 당시 한현은 병사를 모집하는 직책인 모속관이었는데 이몽학은 이 한현을 따라다니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한현은 서자의 서름을 겪으며 이 세상 다 엎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왕가의 피 이몽학이 나타나자 그를 반란의 수계로 추대를 해 반란을 모의합니다. 이몽학은 반란을 일으키기 얼마 전부터 한현과 함께 무량사에서 모의를 하고 군사를 모아 훈련을 시켰고 동갑회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그 세를 늘려나갔죠. 동갑회에 가입한 이들은 대부분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양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들의 울분은 반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1596년 7월 6일 이몽학은 외적의 재침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명목하에 난을 일으키니 그 수가 1,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얼들과 노비, 농민, 승려들이 합세해서 서러운 세월을 딛고 나라 한번 뒤집어 보자 하며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야밤에 홍산현을 습격하고 임천군 정산현, 청양현을 함락하고 3일 뒤인 9일에는 대흥군을 함락하고 부여현, 서상군을 거쳐 현재의 도청 소재지인 홍주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앞서 무너진 지역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반란군에 합세를 하게 돼서 이때는 이몽학을 따르는 이가 수천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홍주성마저 점령당하게 된다면 반군은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었는데요. 수천의 반군에게 포위된 홍주 목사 홍가시는 거짓으로 항복을 하겠다며 이몽학을 안심시킨 다음 몰래 인근의 수령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몽학이 머뭇거리는 사이 의병들이 홍주성을 구하러 오면서 홍주성의 방어가 더욱 강화되게 되죠. 이몽학이 이후 속은 것을 알고 홍주성을 공격했을 때는 이미 수비가 단단해졌고 반군들은 싸우다 지쳐가게 되는데 이때 사방에서 또 관군들이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이몽학은 악착같이 버텼고 선조와 조정은 초조해져서 사방에서 병력을 끌어다 투입하게 되죠. 권율이 전라도 병력을 이끌고 오고 충청도 병력을 이끌고 온 이시연, 의병장 김덕룡 등이 홍주로 향하게 됩니다. 잘 버티던 이몽학의 반란군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이몽학과 반란군은 인근 청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관군은 반란군들을 포위하면서 이몽학의 머리를 잘라 바치면 용서를 해주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밉니다. 그리고 청양으로 도주한 그날 밤 반란군 중 한 명이 이몽학의 머리를 베어버리죠. 이몽학은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반란의 또 다른 주모자 중 한 명이었던 한현은 생포당하게 됩니다. 한현은 홍주성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홍주성에 이몽학과 합세하기로 결심을 하고 진군을 하다가 체포되게 된 것이죠. 한현은 한양으로 압송돼 선조의 친국을 받게 되었는데 분노한 선조는 한현을 무자비하게 심문했고 여기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의병장 중 한 명이었던 홍의장군 곽재우와 충룡장군 김덕룡이 이 반란에 연루된 것으로 이름이 언급된 것입니다. 이몽학 무리가 처음 반군을 모집했을 때 의병장 곽재우, 김동영 등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소 라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죠. 곽재우는 간신히 혐의를 벗어나지만 김덕룡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문을 받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능한 왕으로 낙인 찍혀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선조.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종친들을 없애기로 하죠. 종친을 모두 없앨 수는 없으니 종친을 없고 반란을 할 가능성이 있는 유력자들을 제거하려 하고 또 전란에서 용맹하게 싸워 이름을 알린 장군들은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그중 한 명이 되었죠. 나라에 전란이 일어났을 때 목숨 걸고 싸운 의병장들은 혹시 이 반란에 연루될까 두려워 모두 초야에 묻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